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이 한번 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상반기 다 끝났죠, 여러분들. 하반기 한참 진행 중인데 이 하반기 때 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실적 관련된 이 수치가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,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, 오늘 영상에서 총 정리를 도와드릴 거고요. 이 퀀텀 점프 가능성이 도대체 왜 높은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길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반기 때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올라왔던 언론 보도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미국 레이더 시장이 열렸다, 하반기 실적 퀀텀 점프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죠.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우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왔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알고 계실 내용이다라고 좀 사료가 되지만, 그래도 현생을 살다 보시면 좀 놓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시계열 순서대로 좀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 보았어요. 자, 우선은 이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이죠. 그리고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, 이 기술 자체가 바로 이 센싱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센싱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대비 5배 정도 더 높은 해상도를 나타낼 수 있고요. 글로벌 시장에서 설계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까지도 이미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는데 좀 이게 인정해서 그친 게 아니라 정말 이 필요성이 확 부각이 됐던 미국 내의 사건이 있었어요. 그게 바로 올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스쿨버스에 치여 학생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스쿨버스용 레이더 센서 공급이 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,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주를 좀 필두로 해서 공급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요게 그때 그 당시 때 미국의 플로리다 학생 사고 관련된 현지 보도 내용이었죠. 자, 그리고 정말 이런 보도를 좀 필두로 해서 필요성이 확 부각이 되어서 이 계약 기간과 판매 공급 지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정말 이 레이더 모듈 공급 계약을 좀 실질적으로 체결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 이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 약 4억 원밖에 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좀 너무 좀 적다, 이렇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생각을 하실 만한 그런 액수이긴 하지만, 사실 이 지금 이런 자료 내에서, 이런 이슈 내에서, 이런 정보 내에서는 사실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훨씬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시각 사이드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함과 좀 동시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잠재가 되어 있는 그런 좀 잠재력이 있어요. 보시면 가전제품용 레이더 납품 물량도요, 하반기에 확대가 될 예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LG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레이더가 부착된 에어컨을요, LG전자가 미국이나 캐나다, 브라질, 호주 등 9개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고, 이렇게 만약에 인증을 잘 마치게 된다면 4분기부터는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LG전자가 갖고 있는 글로벌적인 이 가전제품 시장에서의 위용은요, 정말 좀 대단하죠. 이게 삼성과 LG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끼리는 좀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이지만, 우리가 이 국민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좀 국뽕이 차오를 만한 그런 실적들을 내어주고 있거든요.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LG전자가 레이더 부착된 에어컨을 미국과 캐나다, 브라질, 호주 등 이 9개 국가에 뭐 수출하기 위한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, 거의 뭐 여러분들 기정사실화다. 이게 시간 문제일 뿐이지 정말 뭐 기정사실화에
더 가깝다.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다. 이렇게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요. 우리 이 LG전자 관련돼서 에어컨 이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AI 에어컨 같은 경우에 1분기 판매량이 약 30% 증가를 했었고요. AI 에어컨 풀 라인업 중에 이 휘센뷰라는 이 라인업이 판매량 급증이 되면서 24년도 상반기, 올해 상반기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는 그런 영예까지도 얻었습니다.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LG전자의 이 점유율이 더 높다라는 거, 그리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브랜드 평가를 했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LG전자를 선호를 하는 그런 동향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에어컨 브랜드 선호도라고 해가지고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약 10%더 좀 선호를 받는 그런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,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죠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결과론적으로 이 궁극적인 목표는요, 이 자율주행 차량 시장 공략에 주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현대모비스나 제너럴모터스 등으로부터 자율형 자동차용 레이더 개발 계약을 수주를 한 바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율주행 시장 개화가 많이 된다면 레이더 시장에서의 선점에 뛰어들겠다라는 지금 현재 구상을 가지고 가고 있죠.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테슬라 오너분 혹시 계시다면 이 레벨에 대한 이런 좀 정보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 레벨,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을 좀 기반으로 봤을 때 레벨 3 단계입니다.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 테슬라를 좀 필두로 해서 이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. 근데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기존 레이더보다 4D 이미징 레이더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, 아직까지 이 레벨 3 단계에서는 이 기술을 아직 적용을 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 레벨 4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센서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3D가 아니라 이 4D 이미징 레이더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. 그렇게 된다면 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분명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FSD라고 해서 Full Self Driving이라 해서 요게 이제 이 기술력의 이름이거든요. 테슬라 같은 경우에 내년 초부터 유럽이나 중국에서 이 FSD를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모트렉스나 뭐 등등등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들에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 들어오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좀 보여주었죠. 그게 다 이 테슬라를 필두로 이렇게 좀 수급이 받쳐 들어왔다.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자율주행 기술 단계표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.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레벨 3 단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명칭, 정식 명칭, 한글 명칭은요, 조건부 자동화라는 명칭이고요.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주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레벨 3 단계에선 시스템이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이다라는 거죠. 그리고 자동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뭐 국도나 이런 부분은 좀 아직 어렵고요.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, 그러니까 좀 뻥뻥 뚫려 있는 그 길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 4 단계로 지금 점차 나아가고 있어요. 보시면 고도 자동화라는 한글 명칭이고요. 작동 구간 내에 운전 주시를,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 주시를 할 필요가 아예 좀 없어집니다. 왜냐하면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알아서 대응할 정도의 기술력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센싱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다.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비상시가 레벨 3와 레벨 4를 가르는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
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대표적으로 중요한 기술들 한 6가지를 같이 보시면 1번이 센서 기술, 그리고 2번이 AI와 머신러닝 기술, 그리고 이 지도 및 위치 인식 기술, 그리고 결정 및 제어 시스템이나 또 통신 기술, 그리고 이 AI가 접목이 되고 이제 하드웨어 집적 시스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이 차량 자체를 하드웨어를 좀 지배하는 시스템,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킹에 관련된 위험도 있거든요. 그래서 6번째로 이 사이버 보안까지도.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름 먹는 자동차가 아니라 일종의 굴러다니는 컴퓨터이다.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좀 이 추가적인 수급 기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 10월 10일 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죠. 이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 자율주행 테마에 요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로 추가적인 수급 또 한번 받을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점 여러분께 좀 짚어 설명드리고요. 이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와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단계는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이고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 23.5%씩 매년 성장해 나가면서 2032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 23.5%씩 매년 성장할 것이다.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시장 전문 자료조사기관 리서치 기관에선 이렇게 고성장할 산업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. 연평균 성장률이 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년 여러분들 10% 이상씩 성장을 하면 그 산업은 충분히 미래가치성, 즉 또 이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%가 아니라 23.5%면 충분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요 소식과 좀 더불어서 LG전자 에어컨에 탑재가 되고 있는 우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센서 기술력, 그리고 이 LG 에어컨은 점점 더 잘 팔려가고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테슬라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일정, 요 부분도 추가적인 수급 우리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신다면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조금 더 차별된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. 여기까지 오늘 영상 정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저는 지금까지 대기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